그리고 잔 같은 경우는 마티니 잔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게, 사실 이 잔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년 전에 매장에서 티라미슈를 이 잔에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그래도 제일 신경 쓴 메뉴는 그라니타. 그라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얼려가면서 하는 건데, 에스프레소 그라니타, 이제 그라니타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셔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먹는 셔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에스프레소만이 아니고 다른 과일이나 이런 걸로도 만들어서 먹는,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기계 없이 집에서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더위 사냥이 그라니타의 한국 버전이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받기 위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메뉴가 좀 더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페타주에서 이제 비스킷을 만들어서 그거를 조각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식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재밌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비스킷을 따로 만들었고요. 집에서 비스킷까지 만들기 힘드니까 비스킷 같은 경우는 샤브레 쿠키나 아니면 다이제스티브 정도의 비스킷, 씹는 질감이나 바삭바삭한 류의 그런 비스킷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비스킷을 아래에 깔고요, 7g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라니타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50g, 그리고 크림을 30g. 맛이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복합성이나 풍성함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향신료 중에서 지금 저희가 만든 그라니타에 제일 잘 어울릴 만한 게 넛맥 파우더를 파우더통에 넣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각도를 적당히 하고 기를 톡톡톡톡 쳐주면 이제 조금씩 나와요.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확 나오기 때문에 살짝 올려주시고, 가니쉬로 이제 애플민트 하나. 애플민트 같은 경우는 향이나 이런 것도 살짝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괜찮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하지만 맛에도 향긋하고 시원한 느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 음료나 이런 거 할 때 애플민트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빙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먹으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크림하고 에스프레소 그라니타하고 밑에 있는 비스킷을 같이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넛맥 같은 경우 되게 묵직하면서 살짝 매운 듯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들이 나오는 그런 향신료예요. 그래서 되게 맛이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맛의 완성도, 이제 마지막 2%를 채워준다 할까? 이런 역할을 사실 이런 넛맥이라든지 클로브, 큐민이라든지 뭐 시나몬,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요. 그리고 잔 같은 경우는 마티니 잔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게, 사실 이 잔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년 전에 매장에서 티라미슈를 이 잔에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맛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쓴맛과 신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커피 메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쓴맛하고 신맛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방이나 단맛 이런 걸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 줄 필요가 있어요, 쓴맛이나 신맛들을. 그 상태에서 이제 향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맛의 구조감을 어떤 형태로, 어떤 거를 살짝씩,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를지언정 맛의 복합성을 주는 요소들이 살짝씩 들어만 가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메뉴의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니쉬를 사용을 할 때도 음료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민트나 로즈마리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용을 할 때도 이 음료에 어울리는 가니쉬를 써야 돼요. 이 메뉴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니쉬가 단순히 데코레이션만의 의미는 아니고, 거기 가니쉬로 쓰는 잎이나 이제 가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향이 약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의 맛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림이 들어가고 비스킷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스프레소의 자체에 대한 셔벗에서는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꽤 진하게 잡아놓기는 했어요. 이것도 레시피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에스프레소 5, 물 1, 설탕 1 이렇게 들어간 그라니타 레시피고요. 그라니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에스프레소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진하게 추출한 커피, 설탕을 넣고 냉동고에 놓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통을 꺼내서 긁어주시면 돼요. 어느 시간 동안 한 두세 번 정도만 긁어주시면 더위 사냥이 완성이 됩니다.
밑에 까는 거 달고나, 달고나는 추천을 안 드려요. 달고나는 수분을 만나면 녹아버리니까 달고나를 했을 때는 바삭바삭한 질감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크림하고 에스프레소가 녹으면서 눅눅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는 비스킷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는 비스킷을 쓴 이유가 셔버시긴 하지만 이제 얼음 씹는 느낌하고 이제 바삭바삭한 과자를 씹는 느낌, 식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안에서 바스라지는 그 식감을 만들려고 이제 비스킷을 분쇄해서 이제 좀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는 이제 식감도 얼음 씹는 느낌하고 과자의 바삭한 느낌에 이제 크림의 촉촉함, 그런 느낌이 이제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씹는 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시피를 개발을 할 때 이제 시각적인 부분하고 맛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맛을 심플하게 가는 경우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맛이 좀 더 임팩트 있게 가고 나머지는 이제 죽여놓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연령대나 시장에 따라서 그런 레시피가 좀 달라지고요. 좀 연령대가 어린 층으로 갈수록 이제 임팩트가 좀 센 쪽, 근데 임팩트가 강한 메뉴하고 임팩트가 약한 메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메뉴의 총량이에요. 대부분 메뉴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레시피 잡고 괜찮네, 이거 하자, 아니면 이제 한 모금 먹고 이거 맛있네,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잡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잡은 레시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손님이 남겨요. 한 모금을 마시고, 큰 레시피를 잡을 때는 그렇게 한 모금씩 밖에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레시피가 거의 완성 단계에서는 이거가 어떻게 줄길 거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천천히 마셔야 되는 건지, 이제 빨리 섭취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처음 먹을 때부터 다 먹을 만한지,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메뉴인 건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한 모금에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는 레시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99%는 반잔 이상 마시기 힘든 레시피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그만큼 강하고 이제 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먹다 보면 질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 임팩트가 강한 메뉴 같은 경우는 잔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뭐 농도나 이런 게 너무 진하고 임팩트가 강하면 음료의 양까지도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료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건 그때부터는 레시피대로 다 만들고 끝까지 먹어봐야죠. 끝까지 먹으면서 내가 이걸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없으면 레시피를 또 교정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를 줄이든지, 아니면 마시면서 이제 질리지 않을 요소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농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은 정도는 다 먹었을 때 한 2% 모자란 느낌이 드는 양이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이나 이런 거에서 모든 게 충족이 돼 버리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해요. 충족을 시켜버리는 메뉴를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충족이 돼버리면 더 이상 그 메뉴에 대한 미련이 남지가 않아요. 사실 메뉴 개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제 커피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게 커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요리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메뉴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요리에 재료를 추가하거나 빼시면 이제 더 완성도 높은 메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